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의 지구에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7번째 별은 따라서 지구였다. 지구는 여관한 별이 아니다. 이 별엔 왕이 111명, 지리학자가 7,000명, 사업자가 90만 명, 주정뱅이가 750만 명, 허영쟁이가 3억 1,100만 명. 다시 말해서 거의 20억이나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주 전체에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정말 군대처럼 움직여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서 바라보면 찬란한 구경거리였다. 이 군대들의 움직임은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차례가 온다. 그들은 곧 등에 불을 붙이고 잠을 자러 간다. 그러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러 들어온다. 곧 그들도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러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가 온다. 이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이어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그들은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에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정말 대단했다. 오직 북극에 하나뿐인 가로등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뿐인 그의 동업자, 이 두 사람만 한가롭고 태평하게 살았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하였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도 내가 아주 정직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 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별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이다.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아주 작다. 지구에 사는 20억 주민이 무슨 모임에서처럼 좀 좁혀서기만 하면 가로 20마일, 세로 20마일의 광장 하나에 어렵지 않게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 하나에 전 인류를 몰아넣을 수도 있으리라.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바오밤 나무처럼 커다랗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계산을 좀 해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숫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니 그냥 기뻐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까지 그 지루한 일에 시간을 허비할 것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 말을 믿으라. 어린 왕자는 일단 지구에 내려섰는데 도무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혹시 별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벌써 걱정하고 있는데 달빛의 고리가 모래 속에서 꿈틀거렸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내가 지금 어느 별에 떨어졌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야.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럼 지구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지. 지구는 크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먼 곳인데. 아름답구나. 여긴 뭐하러 왔니? 어느 꽃하고 말썽이 났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좀 외롭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역시 외롭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상한 짐승이구나.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손가락같이 가느다랗고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힘이 세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힘이 세다니 발도 없는데 여행도 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는 마치 금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지. 그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넌 순수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를 보니 애처롭구나. 이 화강암의 지구 위에서 너처럼 약한 애를 보니. 어느 날 내 별이 너무 그립거든.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오, 잘 알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늘 수수께끼로 말을 하니? 나는 그걸 모두 풀지.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렀으나 단지 꽃 한 송이를 만났다. 꽃잎을 셋 가진 꽃 한 송이. 아무것도 아닌 꽃 한 송이.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어린 왕자가 점잖게 물었다. 그 꽃은 어느 날 대상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17쯤 있는 것 같아. 몇 년 전 그들을 보았지. 하지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지 전혀 알 길이 없어. 바람이 그들을 몰고 다니지.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아주 곤란을 겪는 거야. 안녕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히,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산이라곤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뿐이었다. 거기다가 사화산은 걸상으로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라면 이 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는 뾰족뾰족한 바위 꼭대기밖에는 보지 못했다. 안녕! 그는 무턱대고 말을 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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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그가 말했다.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별 이상한 별이 다 있네. 아주 메마르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갑박한 별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되풀이하고. 내 별엔 꽃이 한 송이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길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한다. 안녕? 그가 말했다.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자기 꽃과 닮은 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는 자기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는 단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원 하나에 이렇게 똑 닮은 꽃이 5,000송이나 있다니.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화가 나겠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말했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그럼 나는 하는 수 없이 돌봐주는 척 해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나까지 부끄럽게 만들려고 정말 죽어버릴지 몰라.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흔한 장미꽃 하나를 가졌을 뿐이야. 거기다가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 그것도 하나는 영원히 꺼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얌전히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슬퍼.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애가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넌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해. 정말 난처한 것들이야. 그들은 닭도 키우지. 그네들의 유일한 낙이야. 너는 닭을 찾니? 여우가 말했다. 아니야.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너는 아직 내게 세상이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나도 세상에 흔한 여러 여우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 위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오,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서야? 그래. 그 별에 사냥꾼이 있니? 없어. 그거 끌리는데?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것은 없지.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자기 생각을 다시 이야기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고 닭들이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게 그거고 그래서 난 좀 지겨워.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에 숨게 하지. 내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보아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내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너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러고 싶은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 없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어느 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모두 상점에서 사지. 그러나 친구를 파는 상인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지. 내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처음에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곁눈질로 너를 볼 텐데 너는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의뢰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도 모두들 너무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사냥꾼들에게도 의뢰가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다 그게 그거고 내게는 휴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난 너를 조금도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럼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얻은 게 있지.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가봐. 내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란 걸 알게 될 거야. 이별의 인사를 하러 내가 다시 돌아오면 서둘러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옛날 내 여우와 같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이 말에 장미꽃들은 난처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 있어.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멋모르는 행위는 내 장미도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단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나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려.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전철수가 말했다. 아저씨는 여기서 무얼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행자들을 가르고 있지. 1000명씩 묶어서. 전철수가 말했다.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고 있지. 그때 불을 환하게 켠 급행열차가 천둥치듯 우르렁거리며 전철수의 경비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바쁘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뭘 찾고 있죠? 기관사조차도 모른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불을 환하게 켠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우르릉거렸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다. 전철수가 말했다.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살던 곳에서 만족하지 못했나요?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지.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세 번째 급행열차가 불을 환하게 켜고 천둥소리를 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번 여행자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는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 안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하품이나 잔뜩 하는 거지. 어린애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어. 어린애들만 자기들이 뭘 찾는지 알고 있어요. 어린애들은 헝겊 인형에 시간을 바치고 그래서 인형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면 소리내어 울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애들은 운이 좋구나. 전철수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는 목마름을 달래주는 최신 계량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저씨는 왜 이런 것을 팔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지. 장사꾼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어.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단다. 그럼 그 53분으로 뭘 하시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라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그 53분을 써야 한다면 아주 천천히 샘터로 걸어가겠다.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이 일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저장해 놓은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지난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나 난 비행기를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없고. 나는 아주 천천히 샘터로 걸어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그는 나에게 말했다. 얘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는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다고 해도 친구를 하나 가진 것은 좋은 일이야. 난 내 친구 여우를 가져서 기뻐. 이 애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만이라니. 그러나 그는 나를 다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을 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 찾으러 가요. 나는 내키지 않는 몸짓을 했다.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물을 찾는다니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고 나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목마름 때문에 좀 열에 들떠 꿈결에서인 듯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니?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아.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가 주저앉았다. 내가 그 곁에 주저앉았다. 잠시 말이 없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을 짓고 있는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이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사실이다. 나는 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적 속에 빛나는 어떤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밭이 왜 그처럼 신비롭게 빛나는지 문득 깨달았다. 어렸을 때 나는 고가에 살았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쩌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 집이나 별이나 사막이나 그걸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나는 감동했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구 위에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으리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달빛 아래서 그 창백한 이마, 그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그 머리칼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질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는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를 보고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듯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다. 비록 잠이 들어도 그의 가슴 속에서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더욱더 부서지기 쉽다는 걸 알아차렸다. 등불들을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지 모르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급행열차에 뛰어들지만 자기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도 이제는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뱅뱅 도는 거야. 어린 왕자는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느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 속에 파인 구덩이일 뿐이다.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 같았다. 그러나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이상한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두 마련되어 있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이랑. 그는 웃고 줄을 만지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었다 일어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불러.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하마 그에게 말했다. 너한테는 너무 무겁다.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의 둘레돌까지 들어 올려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나의 귓속에서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 울렸고 여전히 출렁거리는 물속에서 해가 출렁거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해줘. 그 말에 나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까지 들어 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마셨다. 명절이나 되는 것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보통 음료수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 물은 별빛을 받고 걸어온 발걸음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팔의 노력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이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다정한 미소들이 바로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빛나게 했다. 아저씨네 별에 사는 사람들은 정원 하나의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고 있어. 그래도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는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찾지 못하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장미꽃 한 송이에도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물론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눈은 장님이야.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이 가벼웠다. 사막은 동이 틀 무렵이면 꿀과 같은 색깔이다. 나는 이 꿀 색깔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왜 공연히 마음을 괴롭혀야 한다는 말인가? 아저씨는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알잖아요. 양에게 씌워줄 불이랑 말이야.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초벌만 그린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바오밥 나무들 꼭 배추 같다. 오, 바오밥 나무들을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여우는 이 귀를 봐. 꼭 뿔 같고 그리고 너무 길어. 얘야, 넌 공평하지 않아. 내가 그릴 줄 아는 것이라곤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없지 않니? 괜찮을 거야. 그는 말했다. 어린애들은 다 알아요. 나는 그래서 부리망 하나를 연필로 그렸다. 그걸 어린 왕자에게 주려니 가슴이 메었다. 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계획이 있지?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떨어진 곳이 이 근처야.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또다시 나는 까닭도 모른 채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의문이 생겼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드레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그날 아침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사방으로 수만리나 떨어진 곳을 너 혼자 그렇게 돌아다녔던 건 말이야. 내가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며 덧붙여 물었다. 1년이 되어서 그런 거지?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나는 두렵구나.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하잖아. 기계 있는 대로 다시 가야 해.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자신을 길들이게 하고 나면 얼마큼은 울 염려가 있다. 오늘 어린 왕자와의 지구에서의 여정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안녕.